네, 안녕하세요. 정순영입니다. 아들아, 부동산 공부해야 한다 책을 저는 사실은 와이프하고 같이 썼습니다. 그래서 그 와이프는 실질적으로 재테크 투자를 하는 법, 부동산 동안 재테크 투자하는 법들에 대한 것들을 썼고요. 저는 그 와이프가 할 수 있게 해봤던 이론적인 배경이 무엇이었는가를 써서 그래서 와이프가 공저를 쓴 아마 대한민국에서 유일무이한 사람인 것 같아요. 와이프가 공저로 부동산 재테크 관련 책을 쓴 정선영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에 눈을 떠야 된다. 이 얘기는 한마디로 좀 요약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실물 자산이 부동산이다. 이 얘기를 먼저 해드리고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실물 자산이 부동산이다. 그러면 경제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좀 배경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이게 왜 중요한 말인가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자산이란 말을 했잖아요. 자산이란 말을 하게 되면 여기에 꼭 따라오는 몇 가지 경제적 용어가 있습니다. 재화라는 말이 있어요. 재화라는 말, 자산이라는 말, 그리고 통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특징들을 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만이 경제 현상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요. 그 핵심 중심에 저는 부동산, 그 자산이 있다고 생각해서 자산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것들이 이 경제 전체를 공부하는 거하고 거의 똑같다는 생각으로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를 좀 설명해 드리면 먼저 재화와 자산의 차이를 분명하게 아는 게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재화와 자산의 차이를 모르더라고요. 흔히 말하는 재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사용해서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 삶에 도움을 주는데 사용하면 사라지는 것들 대부분 다 의식주와 관련이 있습니다. 의식, 입는 옷들 아니면 먹는 것들, 그러니까 주거에 관련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다 재화라고 해서 기업에서 생산해서 소비자인 우리들이 소비해서 사라지게 하는 것들입니다. 이게 재화이고요. 그래서 이 재화를 생산하는데 기업들은 투자를 해서 그 생산을 통해 가지고 돈을 버는 것들이 그래서 기업이 보통 이제 사업소득을 벌어가는 수단이 되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것들이 재화라는 거고요. 그러면 자산은 뭐냐? 재화와 자산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산은 뭐냐면 그 재화를 생산하는데 토대가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자산을 통해 가지고 뭘 하냐면 재화 생산의 토대가 됨으로 해서 이 자산에 의해서 우리 자산 가치가 증식되는 걸 위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자가 된다든가 하는 부분들은 이 자산을 쌓아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자산은 결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사라지지 않는 자산이라고 그런다면 여러분들은 딱 머릿속에 떠오를 겁니다. 땅, 집, 그리고 금. 이런 것들이 바로 자산입니다. 근데 현대에 와서는 이 자산이 실물 자산에서 금융 자산으로 변해갔죠. 금융 자산을 하면 주식, 채권. 그래서 주식, 채권들이 흔히 자산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들이까지 확장되었는데 그 이전에 가장 훌륭한 자산은 뭐였냐면 땅, 집, 금이었습니다. 그래서 땅, 집, 이 중에서 이 땅과 집을 흔히 말하는 부동산이라고 해요. 부동산을 실물 자산이라서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화와 다른 땅과 집에 대한 자산으로서 가치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 있어야만이 사실은 이 경제를 어떻게 바라볼 수인가에 여러분들의 시선이 떠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분이 통화에 대한 얘기인데, 통화를 얘기할 때면 흔히 이제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가셔야 돼요. 머니하고 커런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머니는 뭐냐면 그 말 그대로 돈이고요. 커런시는 통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머니와 커런시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머니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금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금이 돈의 역할을 했을 때는 결국 그 돈이 금과 동일시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현재는 통화예요. 통화라는 건 뭐냐면 국가가 신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종이 위에 그냥 찍어내는 거예요. 그전까지 금 본위지 할 때까지는 1달러에 금 매도수 해가지고 정해져서 했기 때문에 그때의 지폐는 사실은 돈의 역할 충분히 했는데 지금은 그 역할이 다 사라졌고요. 지금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통화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통화는 뭐냐면 찍어내면은 양이 많아지면 돈의 가치가 하락하게 세상이 그렇게 바뀌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재화와 자산의 차이, 돈과 통화의 차이, 이 차이를 정확하게 알고 있을 때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이해할 수 있고요. 그 이해하는 거에 가장 기본이 바탕이 되는 것은 우리 역사상 가장 오래됐던 실물자산, 땅,
집, 금, 그중에서 땅과 집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이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 것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아 부동산 공부해야 한다에 첫째 제가 강조했던 것, 부동산에 눈을 떠라, 이 부분들은 경제에 대한 관념들을 정확하게 이해하라, 이 얘기하고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은 금융자산이잖아요. 금융자산이란 거 뭐냐면 그 실물 자산을 기반으로 해서 그 실물 자산을 갖다가 보증하는 증권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식에 대한 것들은 그 바탕이 되고 있는 실물 자산이 가치가 얼마나 있느냐. 그래서 예를 든다면 삼성전자니 아니면 애플이니 이렇게 실물 자산으로서 실물로 기업의 그 가치가 정확하게 유지되는 주식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주식들은 투자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런 것 이외에 실물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는 부분들은 사실은 자산으로서 가치가 굉장히 허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경제적인 능력이, 관점에 대한 것들이 있다 그러면 저는 주식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런 관점을 가지고서 이해할 수 있는 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식 투자보다는 부동산 투자라는 얘기를 자주 해요. 그 중에 가장 큰 건 뭐냐면 주식이라는 건 기업이라는 실물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 실물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는 능력이, 경제적인 능력이, 관점이 없다고 그런다면 어려운 철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는 실물이 있는, 정확하게 실물이 있는 부동산 쪽에 대한 것들을 제가 많이 강조하는 이유 중에 가장 그게 큽니다. 이런 얘기하면은 제가 부동산 옹호한다고 얘기하실 텐데, 부동산으로 돈 번 사람 많이 봐요. 저도 부동산으로 돈을 번 사람 중에 하나고. 근데 주식으로 돈 번 사람은 못 봤어요. 멀리서는 봤어요. 워렌 버핏. 그러니까 멀리 있는 사람 중에는 봤는데, 그리고 가끔 가다가 뭐 TV나 채널에서 그 멀리 계신 분 중에 그런 투자를 잘해가지고 그 했다고 돈 번 사람은 봤는데, 제 주변에서 이상하게 주식으로 돈 번 사람이 없더라고요. 심지어는 경제학과 교수님들도 그렇고요. 주식 전문가라고 칭하는 애널리스트들도 사실 주식으로 돈을 못 벌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하니까 그분 중에 한 분이 나한테 답을 주더라고요. 투자의 원칙은 3대 3대 3을 갖다 지켜야 된다. 3%는 위험자산, 3%는 안전자산, 3%는 유동자산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보통 주식 전문가라는 분들이 기본적인 자본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다 60에서 70%를 위험자산 주술에 투자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식의 포트폴리오의 문제성 때문에 결국에 나중에 가서는 포트폴리오가 흩어지고 나면 나중에 가서는 자기가 실제로 자산으로 남겨진 것들이 없어서 그렇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식으로 돈 번 사람은 제 주변에는 못 봤어요. 근데 멀리 계신 분들은 봤고, 근데 부동산으로 돈 번 사람은 멀리에 있는 분들은 수도 없이 많고요. 뭐 예를 든다면 L그룹의 창업자이신 분, 그다음에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에 지금 나와서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된 트럼프, 이런 사람들은 되게 많이 봤어요. 그리고 주변에서도 저와 비슷한 사람도 많이 봤고요.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것들을 눈을 뜨고 부동산을 통해서 재테크하는 것들이 월급쟁이한테는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이라는 얘기를 그래서 자주 합니다.